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어저녁에 이제 9월달 주말 정진을 잘 회양을 했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은 꼭 주말 정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정진에는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그 백봉 스님 계실 때는 토요일마다 주말 정진을 철야 정진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제가인들이 세간살이가 바쁘거든요. 바쁘니까 토요일은 꼭 모여서 공부를 하라. 그걸 철칙으로 삼아라. 그래서 4주 연속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맨날 철야 정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철야 정진을 우리는 이제 철야 정진은 안 합니다. 저녁에 한 4시간 정도 잠을 자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집을 가보면 약발이 좀 있어요. 그치? 약발이 좀 있어요. 공부 힘이 좀 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철야 정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토요일 주말 정진을 하게 되면 12달 중에서 동계하계 정진 빼고 거기에 이제 2박 3일을 하게 되고 10달 동안 10번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한 15일 정도 하게 되죠. 1년에. 그렇게 정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법회를 하고 나면 다음 주 일요일까지 법회를 쉽니다. 그 추석 연휴로. 그래서 가족들과 추석을 잘 보내시고 10월 20일 화요 법회에서 뵙게 됩니다. 9월 20일. 벌써 10월달 9월 20일 화요 법회에서 뵙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말을 하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싫은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 싸움하는 말도 하고 말의 종류는 무정 많아요. 무지 많아요. 다 함이 없이 말할 수 있어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렇죠? 또 듣는 것도 새 소리도 듣고 사람 소리도 듣고 차 소리도 듣고 별소리를 다 듣죠. 요새는 귀뚜라미 소리도 듣고 여름에는 매미 소리도 듣고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고 막 이래요. 소리를 듣는 거 그 이제 일종의 내용물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듣는 모든 소리, 말하는 모든 말, 그는 모든 내용물은 뭐다? 파도와 같다는 거예요. 내용물은 무지 많죠. 허공이 끝이 없으니 그것도 허공이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소리를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소리가 일어나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말도 그래요. 이 생각이 올라오면 이런 말하고 저 생각이 오면 이런 말.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이 말하고 저럴 때 저 말하고 막 이러지요. 자기도 그래요. 자기도 어떤 데는 이 말이 맞았다가 어떤 데는 저 말이 맞았다가 이래요. 그 말의 내용물은 엄청나게 다를 수 있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고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자리, 그 소리를 듣는 자리는 항상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는 항상 지금 여기야. 지금 여기야. 그러니까 어제 허공 봤니? 예. 오늘 허공 봤니? 예. 내일 허공 봤니? 안 봤습니다. 그러거든. 어제, 오늘, 내일에는 시간으로 보면, 모습으로 보면, 말, 소리 이런 걸로 보면 어제, 오늘, 내일이 있지요? 있는데 곧 어제, 오늘, 말이나 듣는 소리의 그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로 보면 어제, 오늘, 내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라는 말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앉아서 말을 하고 듣고 움직이고 일을 하고 화를 낼 때도 뭐예요? 지금 여기예요. 좋다 싫다 할 때도 다 지금 여기예요. 공부도 지금 여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생멸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야. 그런데 그 당처는 생멸이 없어. 생멸은 어디서 온다고요? 도경거사님. 예, 모습에서 와요. 모습에서. 생멸이라는 것은 모습에서 와요. 그렇죠? 시공간은 모습에서 와요. 아무 모습이 없으면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아무 모습이 없으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있을 수 없어. 모습이 없으면 여기다 저기다는 말이 없어. 그런데 모습이 딱 있으면 이 모습을 중심으로 여기다 저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기 이주성 거사님 그림 그리실 때 구도를 잡지 않습니까? 모든 걸 구도를 잡잖아요. 구도를 잡을 때 그 중심되는 구도가 있지요. 중심되는 축이 있지요. 그런데 그 중심되는 축이 없으면 여기저기라는 말이 없게 돼요. 그지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을 중심으로 여기저기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내가 중심을 두어버리면 좋다 나쁘다가 있게 돼요. 시비가 붙게 돼요. 근데 그 중심이 사라지면 시비가 붙을 수가 없지요. 이거는 이것대로 묘용이고 이거는 이것대로 묘용이에요. 묘용은 묘용이나 내가 중심을 두어버리면 옳다 그르다가 돼버려요. 공부를 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직접 이거를 해봐야 된단 말이죠. 오늘 정진 10일째 문자 보낸 걸 여기 그걸 해서 자 정진 11일째 결사 620일째입니다. 홍각거사님 잘 문자 받고 있지요? 새말귀를 널리 알립시다. 세간에서는 글자풀이, 뜻풀이를 잘해. 그래서 그걸 외워서 자기 살림인 것 같이 쓰는 사람이 있지만 말 두세 마디 딱 넘어가면 이 사람 직연풀이 한다는 것이 환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참말 같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전을 듣고 법문을 듣고 하지만 전부 다 자기의 입처에서 듣는다는 겁니다.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에서 들으면 말하는 자하고 듣는 자의 차별이 없게 되고 저 말하는 사람이 저거 모습놀이 상대적인 입장에서 말을 하는구나. 절대적인 입장에서 말을 하는구나. 그거 알게 돼요. 그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 책을 보나 말을 들을 때 나의 깜냥, 자기 깜냥대로 들으면 그것을 각색을 해요. 자기의 그 틀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버려요. 말하는 사람이나 이 글은 그런 것이 아닌데 엉뚱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또 문제예요. 자기 깜냥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그 다음 딱 뭐라고 하느냐면 그것이 맞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자기 기준에 맞거든요. 자기 관념으로 받아들인 그림이니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그 그림이 맞는 게 아니지요. 여기 글하고 저 사람 말하는 거하고 이 그림하고 전혀 다른 그림이네. 그런데 내가 보면 아주 맞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자기 깜냥대로 보고 듣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합리화하는 것. 이것을 가장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지요? 진정신 보살님? 무슨 공식을 하지? 변한다 할 것이다. 일단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해.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 가지면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하면 또는 허공 속의 모습으로 봐버리면 하나의 파도로 봐버리면 그것이 뭘로 보인다? 그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걸로 보이죠. 그것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본래 이 자리의 나툼, 이 자리는 맞다 틀리다가 거기 들러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벌써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게 틀리다 만약 이렇게 되면 뭐다? 전부 양변이지요. 그럼 그 얼른 이거 변화가 올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생각,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안이비슬 신이라는 색성향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이 전부 다 변한다 할 것이다. 거기서 출발이 안 되면 맨날 자기 틀로 자기 그림을 보게 돼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림을 안 봐요. 자기 그림 자기가 보는 거예요.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5쪽 할 차례죠. 몸뚱이가 전부 다 바뀌어버렸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아, 그러면 진짜 이 몸이 내는 아니구나. 아, 이게 실다한 것이 아니고 항상 변하는 거다. 자체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변하는 몸을 붙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걷어잡고, 진짜 어머니를 찾아야 되겠고, 진짜 아내를 찾아야 되겠고, 진짜 자식을 찾아야 된다 말이죠. 왜냐면, 어머니도, 자식도, 아내도 전부 지금 변하고 있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내 아내다, 진짜 내 어머니다, 진짜 내 자식이다가 아니라, 그 자식의 법성신자리, 어머니의 법성신자리, 아내의 법성신자리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던가요? 아,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로 깨닫는다면 문제가 달라져. 여기 들어올 때와 나갈 때는 사람이 바뀌어져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은 사람이 갑자기 성형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본다? 아, 몸뚱이는 내가 아니구나. 몸뚱이를 내라고 할 수가 없구나.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구나. 허공으로서의 내가 진짜 나구나. 내가 그러면 남도 그래야 되겠죠. 여기 계시는 도반님들도 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충격적인 것은 실제로 있는 일인데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야. 근데 니는 허공으로서의 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가 안 되기 때문에 네가 허공으로서의 네가 안 되는데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면 너는 허공으로서의 너가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글쎄요 이러더라니까 실제로. 근데 본인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죠. 자, 선생님 어쩐지 두려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몸뚱이는 누구라도 쓰면 주인이라. 누구라도 쓰면 주인이라. 참말로 무서운 얘기죠. 몸뚱이가 낸데 누구라도 쓰면. 그러니까 무병에 걸린 사람들이 몸을 쓰지요. 몸뚱이가 무정물이야. 몸뚱이는 몰라. 모르니까 다른 신이 들어와서 몸을 막 써버리죠. 왜? 몸뚱이가 무정물이라서. 몸뚱이가 만약에 지혜가 있으면 니는 내 아니네. 그게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몸뚱이가 무정물이라서 그냥 받아들여버려. 그렇게 됐다. 그래서 몸뚱이는 내 관리물이지 소유물이 절대로 아니거든. 이제 그 다음에 내려가서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 말이고, 무정물이라는 말은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몰라. 지금 내가 말을 해. 여러분들이 듣고 있어. 홍각거사님이 글로 쓰고 있어. 그런데 이 몸뚱이는 몰라. 이것이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예요. 성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혜가 있으면, 손이 지혜가 있으면 글을 쓰는 줄 알 거예요. 그런데 글을 쓰는 줄 몰라요. 좀 더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 팔을 잘라서 팔을 자를 것도 없지. 팔을 잘라서 내 몸에 붙어 있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팔을 잘라서 만약에 불에 넣었다. 이러면 그 팔이 뜨겁다고 팔짝팔짝 뛰면서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 왜 중요한가 하면 몸뚱이가 무슨 물건인지 확실히 알았을 때 보고 듣고 생각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
몸뚱이가 무정물이라. 그럼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귀가 듣는 것이 아니야. 그럼 누가 듣니? 누가 말하니? 이런 질문이 때딱 나온다는 거예요. 이 먹고 그 앞에 있는 말이 뭐냐 하면은 송장 같은 송장인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것이 먹고 이 말이에요. 그 안에 그 앞에 송장이라는 건 뭐예요? 무정물이라는 말이죠. 그지?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말. 송장 같다는 말이에요. 송장인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것이 뭐지? 이렇게 묻는 것이 이목고예요. 그 앞에 게 생략이 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정물인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것이 뭐고? 그 이제 우리 이제 보림선언에서는 늘 하는 말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뭐지? 그 성품 자리야. 그럼 성품이 뭐지? 허공과 같은 자리야. 그래서 허공이 무엇인지를 이해가 되어야지 내 성품,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자리가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맨날 뭘로 알아요? 말마디로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뚱이를 말하려면 의학적이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나 의학적이고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머리다, 손이다, 다리다, 오장육부를 갖추어서 이걸 하나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 손, 다리, 오장육부를 갖추어서 하나의 사람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씩 다 떼는 내 팔이 끊어졌다면 끊어진 팔은 사람이 아니거든. 예, 끊어진 팔을 보고 사람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가졌던 팔이 다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찌 이 손이 사람이냐 말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손이 있기 마련이야. 그러니 하나의 사람이라 하면 숱한 이름들이 모여진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하면은 조금 실감이 덜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집이다 이렇게 해요. 지금 아파트예요. 그지?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를 하나씩 다 분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창문 분해하고 뭐 분해하고 아파트까지 갈 것도 없지. 그냥 이 스마트폰 그러면 이거를 분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떼내고 껍데기 떼내고 안에 거 하나씩 부품 다 떼내버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이름뿐이에요. 저기 홍각 거사님이 그 비행기를 정비를 하시잖아요. 어머 껍데기 떼내고 안에 부품 다 떼내고 바퀴 떼내고 뭐 떼내고 뭐 날개 떼내고 다 떼내면 비행기 있나요? 비행기 없어요. 모였을 때 비행기라는 것은 하나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 부품들이 모였을 때는 비행기라는 이름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부품이 가지가지로 다 사라져. 그래서 다 떼놓고 나면 비행기가 없어. 부품도 다 사라져버려. 그럼 없는 거예요. 모이면 이름, 그래서 뭐라고? 비행기는 비행기나 이름뿐인 비행기다. 이렇게 돼. 그럼 사람 몸도 마찬가지죠. 사람 몸 하려니까 좀 너무 징그러워서 그러면 근데 하나씩 그 해부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번에 저기 지행거사님 얘기를 들으니 그거 글 올라온 거 보니까 해부를 해요. 의사시니까 해부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팔, 다리 뭐 내장해서 뭐 오장육부 다 드러내지요. 그때까지는 괜찮았대요. 왜? 얼굴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톡하게 얼굴이 없어져 버렸대. 그래서 오장육부 하나씩 드러낼 때까지는 그 시체를 보고 늘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늘 인사했는데 어느 날 가니까 목이 딱 없어진 거라. 그러니까 당최 인사할 데가 없더라는 거지. 인사할 데가 없더래요. 그 참 이상한 묘한 느낌이더라는 거예요. 오장육부 하나하나 다
다 드러내고 뼈 드러내고 이랬을 때까지는 괜찮았대. 얼굴만 있을 때는. 근데 얼굴을 탁 드러내고 나니까 얼굴이 없어지고 나니까 거의 인사를 할 데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습이 모여 있을 때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하나 다 분해가 되고 나면 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은 이름이나 이름뿐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부품도 그 모든 그 부품들도 전부 뭐예요?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죠. 그러니까 컵이 다 이렇게 하는데 컵을 이거를 뚜껑도 열고 이것도 해서 가루를 내버렸어. 그럼 컵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가루도 사라져. 그러면 컵이 있은 것 같기는 같은데 이름뿐인 컵이라. 그래서 선사들이 뭐라고 하죠? 이만 이대로 빈 것으로 보라. 요 컵은 자체성이 없다. 요 컵은 변한다. 요 컵은 헛것이다. 요 컵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요 컵이 있을 때 이 컵을 잘 굴리자라는 거예요. 물도 담아 먹고 잘 깨지니까 어떻게 해요? 잘 던지지 말고 잘 건사를 하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이 뭐다? 이만 이대로 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들어앉아요? 이름에 들어앉아요. 진리라는 것도 뭐예요? 이름이에요. 관념이에요. 진리가 있나요?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진리를 자꾸 찾으려고 해. 진리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있는 거예요.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홍각과 사님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늘 여여해요. 본인만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를 눈이 본다, 귀로 듣는다, 입으로 말한다 라고 착각을 할 뿐이지 보는 거 맨날 보잖아요. 듣는 거 맨날 듣잖아요. 말하는 거 맨날 말하잖아요. 누가 해? 진짜 내가 안 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늘 해요. 그런데 나는 모습에 쏙 들어가거든. 모습에 들어가서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내라는 것이 있다. 그렇게 해서 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물이죠. 내용물이에요. 모든 모습은 내용물이에요. 파도와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내용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내용물인 그 바탕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를 백봉 선생님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용물은 모습이 있어요. 소리가 있든지 뭐 냄새가 있든지 맛이 있든지 뭐 눈으로 보이든지 이러는데 그 바탕자리는 모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몰라. 또 없다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있다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 잘 돌아가니까 생각을 안 해요. 공기가 늘 있기 때문에 숨 쉬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공기가 산소가 희박한 곳에 가면 숨 쉬는 것이 첫째지요. 숨 못 쉬면 죽으니까요. 우리가 생각을 계속해요. 감정을 계속 일으켜요. 그런데 생각과 감정을 무한대로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는 그 자리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쓰고 있지만 그런 것과 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얼굴만 해도 눈썹이 있지, 눈이 있지, 코가 있지, 귀가 있지,
여기에 세포니 무엇이니 그런 건 숫자가 하도 많아서 그만 둔다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또 뇌도 있어. 숱한 이름들이 모여진 것이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숱한 이름이 모여서 된 것을 사람이라고 해요. 홍각교사님 이해되시죠? 그 비행기 같은 거 완전히 분해도 하나요? 시간이 지나면 예. 분해해서 다시 조립해요. 그럼 완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해요? 네,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예, 거의 다. 네, 기체까지 다 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거의 다 분해해버리면 이름뿐인 비행기죠. 혹시 이름뿐인 비행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저희는 기본으로 보죠. 비행기 번호로 몇 번 비행기 이렇게. 몇 번 번호로. 네. 그러니까 이미 이름 속에 있네요. 실체는 없지만 예, 이름으로. 그런데 이놈들을 눈이다, 귀다, 코다 이런 거를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 머리털은 머리털대로 떼어놔. 자, 지금 읽을 때 자기 머리털 한번 떼놔 보십시오. 마음으로 머리털대로 떼어놓고, 손은 손대로 떼어놓고, 다리는 다리대로 떼어놓고, 오장, 심장 떼어놓고, 간장 떼어놓고, 폐 떼어놓고, 콩팥 떼어놓고, 다 떼어놔. 지금 비장 떼어놓고 다 떼어놔. 그러면 어떻게 돼? 어찌 그것이 사람이냐 말이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지요. 알아듣겠나? 예, 그것들은 이미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란 이놈들이 모여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몸뚱이란 그것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경우에 전부 떼어놓으면 사람이란 없어.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죠. 김진기 고사님도 해봤죠. 자기소개 하십시오. 그럼 자기소개 하라면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지금 몇 살이에요. 야, 몸뚱이에 달라붙은 걸 다 주변의 거를 얘기를 해요. 나는 몇 살이에요. 나는 남자예요. 내 직업은 뭐예요. 지금 자녀는 몇이 있어요. 다 이렇게 하는 게 자기소개예요. 그 자기소개를 제가 책에 지금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인가 거기에 그 안에 서제목을 하나 더요. 자기소개 해보세요. 최정환 고사님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자기소개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자기소개 해보세요. 묻는 입에 물어봐라. 뭐 그래야 되나? 묻는 입에 물어봐라. 문처에 답처가 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자기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자기소개를 해요? 자기소개를 하는 도중에 이미 자기가 아닌데 그것도 또 주위의 것도 다 변해버리죠. 사실은 자기소개 해보세요가 무척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소개를 해서 나는 만약에 40살이에요. 나는 아내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어떤 회사를 다녀요. 이렇게 했어. 그러면 40살 넘어서 80이 됐어. 또 아내도 자식도 다 죽어버렸어. 또 직장도 그만뒀어. 그럼 어떻게 해? 자기소개가 바뀌나? 자기는 안 바뀌었는데 자기소개는 내용물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 자기소개가 될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소개 해보세요 라고 내가 소제목을 하나 붙여놨는데 그래서 팔이 있고
머리가 있고 다리도 있어. 다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 다리가 사람이냐 말이에요. 팔은 팔이지 어찌 팔이 사람이냐 말이에요. 떼놓으면 그렇죠. 하나씩 다 떼놓으면 팔을 들고 이거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리를 들고 이거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몸에 붙었던 팔이야. 사람 몸에 붙었던 다리야. 이러면 맞죠. 그래서 이것이 모이면 사람이라는 이름이 없던 이름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것이 해체되고 나면 있던 이름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름뿐이다. 모습은 이름뿐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전부 여기 다 모여있기 때문에 또 모여있을 때는 또 사람 아닌 것도 아니네. 이름이 붙네. 그런데 머리털은 머리털대로 성품이 없고 귀는 귀대로 성품이 없고 눈은 눈대로 성품이 없어.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성품이 없어. 다 성품이 없어. 그런데 이놈들을 총 감독하는 놈이 하나 있어. 그놈은 눈에 안 보여. 만약 그놈이 눈에 보이면 누가 훔쳐갈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다행이지. 머리다, 폐다, 오장육부다, 다리를 다 모아놓고 하나의 사람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자리는 있거든.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감정을 쓰고 이 감정 쓰고 저 감정 쓰고 좋다 나쁘다 싸움도 하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는 모든 내용물을 총괄하는 바탕자리. 그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뭐요? 하나의 사람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바탕자리는 있거든. 그래서 뭘 하느냐? 이 바탕자리가 사람 놀이를 해. 도경거사님, 도경 사람 놀이를 한다고요. 지금요. 하시고 있는. 누가 해? 삐끌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하면서도 몰라. 사람 놀이를 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몰라. 도경거사는 왜 그러죠? 왜 모르죠? 자기가 하면서도 하는 줄도 몰라. 사람 놀이 하는 줄 몰라. 왜 모르죠? 왜 모릅니까? 네. 왜 모르냐? 몸뚱이를 내다 해버리니까 모를 수밖에. 그게 뭐요? 모습에 들어앉으면 뭘 잊어버린다? 허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탕공식에.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몸뚱이를 내다 하면은 그 몸뚱이를 인연과 조건에 따라 놔둔 바탕자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탕자리가 없어지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뒤바뀐 생각이라고 해요. 이것을 뒤바뀐 생각이라고 해요. 뒤바뀐 생각한다고 뒤바뀐 생각하는 자리는 항상 여여하거든. 뒤바뀐 생각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뒤바뀐 생각은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뒤바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는 놈은 누구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요. 그러니까 안 밝음, 무명의 그 본당처지요. 무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는 명이죠. 무명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이 무명을 일으키는 자리는 명이죠. 그래서 무명과 명을 둘로 나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놀이. 예? 인형놀이지요. 사람놀이 아니에요. 그 왜 인형 가지고 팔 이렇게 자끔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 머리털, 눈, 귀, 손발이 성품이 없다고 하시는데 성품이란 뭔가? 이 말입니다. 성품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 있으니 생각하는 자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 있으니 이놈이 바로 진짜네라. 보고 듣고 생각하는 바로 이 성품자리,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나다 이 말이야. 이놈은 본래로부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설이 맑고 밝으나 어떤 물건이라 일컬을 수도 없어. 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어떤 모습이 있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름을 붙여줄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지금 이름으로 부득이 마디말을 빌어서 마음이다, 성품이다, 슬기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이 지혜 자리를 마음이다, 성품이다, 슬기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붙여라고 부르는데 의젓하여 하늘과 땅이 나뉘기 앞의 소식으로서 붙여도 얻어내지 못하나 중생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깨달음이 부처에게만 있다면 중생에게는 없죠. 그런데 중생도 버리지 못하고 부처도 얻어내지 못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부처와 중생이라는 것도 이름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품 없는 눈, 귀, 손, 발을 감독하는 이놈이 딱 하나 있어서 손을 쓸 때는 손을 써, 눈을 쓸 때는 눈을 써, 귀를 쓸 때는 귀를 써, 발을 쓸 때는 발을 써.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멋진 내가 하나 있어. 무엇인지 모르지, 무엇인지 몰라. 단지 스스로 알 뿐이라. 뭘 설명을 하고 싶은데 설명을 할 수가 없네. 도저히 자기소개를 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자기소개 할 수 없지요. 자기소개 못해요. 자기소개 할 수가 없어요. 왜? 모습이 없으니까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요? 눈, 귀, 손, 발을 감독하는 나를 왜 모릅니까? 눈, 귀, 손, 발을 다 감독하는 내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몰라. 모른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눈도 쓰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손발도 이렇게 뛰기도 하고 뭐 무용하는 사람 손발 다 쓰고 뭐 운동하는 사람 다 쓰는데 왜 모릅니까? 잘 쓰고 있는데 왜 모릅니까? 이 말이지요. 지금 등광보살님 요거 새로 보니까 재미있죠. 처음 했을 때는 별로 마음에 이게 막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새로이 하면 이제 우리 다음에 또 하면 또 재미있어요. 다른 입처에서 보게 되니까. 왜 눈귀 손발을 감독하는 나를 모릅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 점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다르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어떻게 알 거야? 이 말이요.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모르지. 이 정도로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바로 허공으로서의 내가 바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는 상당히 다 다를 것이라는 말이죠. 근데 현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모습이 없잖아.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모습을 어떻게 걷어잡아? 뭐 이 정도로 지금 아는 사람이 많을 거다는 거죠. 요거는 하나의 이치죠.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증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은 그걸 증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머리를 둬서 머리를 쓰고 머리로 막 머리 뺑뺑뺑 머리를 잘 쓰죠. 공부도 하고 눈을 둬서 눈을 깜빡거려 또 코를 둬서 숨을 쉬어 그야말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야. 눈에 들어가면 눈으로 보고 깜빡거려. 귀로 들어가면 귀에서는 또 뭐예요? 들어간다는 말도 좀 웃기지만 귀에서는
소리를 다 들어. 음악도 듣고 좋은 소리도 듣고 또 입에 가면 입으로 막 말도 해. 혀에 가면 혀로 막 맛을 봐. 아, 이거 맛있네. 또 머리에 가면 막 감정을 일으켜서 막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화도 내. 그렇게 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네. 그러나 실감들이 안 와. 실감은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왜? 지금 현재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알아야 된다? 일체의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네. 거기에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내가 없어. 좋아할 때 좋아하는 내가 없어. 걸어갈 때 걸어가는 내가 없어. 이 정도까지는 가야 조금 감이 살랑 잡힐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화를 낼 때 내가 화를 내거든.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가거든. 일을 할 때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 실감이 올 수가 없지. 그지요? 예. 내가 머리니 눈이니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실감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편입니다. 사실도 그렇고 죽비도 성품이 없고 꽃도 성품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부 무정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러나 성질은 있어요. 성질은 있지만 성품은 없어요. 꽃은 꽃대로 성질이 있어서 그 꽃이 꽃도 내서 벌들이 오게 하고 그런 성질들은 있어요. 말이 좀 어렵지만 이건 법칙에 의해서 고우면 곱다, 달면 달다, 쓰면 쓰다. 이 성질은 있지만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성품이 없는 것이거든. 꽃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바탕자리를 성품이라고 합니다. 꽃을 보면 예쁘다. 그러면 예쁘다를 누가 하지? 이거지요. 또 꽃은 그러면 어디서 왔어? 이 말이거든요. 꽃이 어디서 왔나요? 이리 와서는 꽃이 어디서 왔나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왔지요. 그런데 그 꽃의 당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꽃의 당처가 뭐냐는 거예요. 이름을 대면 그 꽃의 당처가 뭐예요? 예? 모습. 그 꽃의 당처는 우리가 말을 할 때 허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꽃이다 못다 하는 거는 뭐예요? 전부 다 내용물이죠. 모습이에요. 그 당처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를 다 놔두어요. 왜? 영특스런 지혜가 있어서 정멸한 자리라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끌고 다니는 이 몸뚱이는 죽비와 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지금 이 몸이 이것을 잘 돌봐야 된다. 이것이 연약하니까 잘 보살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이것과 이것은 지금 같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식으로 같다? 무정물이라는 거다. 성품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홍각 교사님 여기서 좀 배웠잖아요. 지금 몸뚱이 무정물. 근데 아무데나 가서 네 몸뚱이 무정물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미쳤나 이래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막 공부를 하다가 보면 막 전법하고 싶은 마음이 나요. 왜냐면 변하고 헛것이고 막 이러니까 너무나 이게 참 마음에 와닿거든. 근데 변하고 헛것인 거를 얘기를 하려니 몸뚱이 무정물이다 이것도 얘기를 하네. 근데 나는 몸뚱이 무정물이다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 이 날립 때까지. 말하면 통하겠나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하려면 뭐예요? 변한다 헛것이다 해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났는데 이게 변하는 거더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야 되겠죠. 몸뚱이는 좀 놔두고. 몸뚱이 건드렸다가는 니 미쳤나 이 소리 들어요.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몸뚱이가 죽비와 꽃과 다를 것이 없다고요. 이 학위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책상, 이 칠판, 뭐 에어컨하고 내 몸하고 다를 바가 없네. 이 도대체 뭔 말이 돼? 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이 말이거든 지금. 성품이 없거든요. 어떻든지 여러분이 그것만 납득하면 됩니다. 내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것이 보고 듣고 말하는 그 자체가 아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그러니까 무정물이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정물을 누가 써도 쓰는 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쓰는 놈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또 쓰는 놈이 주인이지요. 몸은 자꾸 바뀌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야? 영혼이 있다 이래 생각하지요. 내가 저 세상에 내가 윤회한다 이래 생각을 해요. 그걸 수자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납득하면 이 몸뚱이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볼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생각할 줄도 몰라. 누리나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놈이 따로 있거든요. 법신, 다시 말하면 허공으로서의 나, 다시 말하면 절대성 자리, 성품이라고 해도 좋고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해도 좋고 이렇게 여러분들 단정을 하라는 겁니다.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단정해야 진짜 여러분을 찾아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라고 정근했죠. 30분 동안.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런 얘기가 전혀 내 마음에 안 와다. 그렇죠?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한다 헛것이다를 해야지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니까 이것을 나타낸 바탕자리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변하는 줄 모르면 몰라요. 그러면 옛날에 이런 도반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공부하던 도반이. 허공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회사도 다 그만뒀어요. 허공 그 사람은 허공을 뭘로 알고 있다? 말마디로 알고 있다. 허공을 부르는 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허공이 되냐고요. 허공 그 자체가 돼야 되는데 허공을 부르는 내가 있는 한에는 죽었다 깨도 허공하고 한 몸이 안 될 거 아니냐. 그럼 그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허공을 부르는 내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허공은 둘째야. 허공을 부르는 내를 찾아봐야 된다. 지금 허공을 부르는 내를 어떤 내를 나라고 하지? 이거부터 질문을 해야 공부를 바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만 뒤에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뚱이는 성품이 없는 거니까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상당히 우리가 1년, 2년 공부해야 마음에 좀 와닿습니다.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떨어질 때는 주먹만 했는데 점점 자란다는 게 변하는 것이거든요. 점점 변해서 젊은 청년이 되고 또 변해서 장년이 되고 나중에는 변해서 노년이 되고 변해서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진짜라면 그렇게 되나요? 진짜라면 뭐예요? 변할 것이 없어야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변하는 것은 가짜다. 진짜는 변할 것이 없다. 이것도 이해하는데 진정심아 되게 오래 걸리지. 오래 걸려요. 근데 뭐를 알아야 돼? 변하는 걸 알아야 돼. 변하는 거. 우리 몸뚱이는 법칙에 의해서 굴려지는 겁니다. 늙기도 하고 따라서 내가 쓰긴 쓰는데 내 것이 아니야. 근데 사람 자꾸 내 것이라고 하네. 자꾸 내 것이라고 해. 이 몸을. 이 몸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해서 가버리는데 자꾸 내 것이래. 우리의 몸뚱이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다만 내가 이걸 쓰고 있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성품이 없으면서 법칙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변하는 도리예요. 법칙에 따라서 얘는 자꾸 변해버려. 그러니까 내가 병들지 마라, 늙지 마라, 더럽지 마라, 땀나지 마라, 되게 더울 때 땀나지 마라, 뭐 덥다고 하지 마라. 절대로 내 말 안 들어. 얼마나 더웠습니까? 더워 죽겠었어요. 몸 보고 니 더위 타지 마라. 더위 안 타요.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뚱이. 자, 고맙습니다. 5분만 쉬십시오. 쉬었다가